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후끈해요. 예. 오늘 나 이런 데서 약간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강의를 하게 됐네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목이 좀 그렇다. 예. 하여튼 불확실성에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밀레니얼을 위한 미래 리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김현정입니다. 예. 이렇게 막 계속 박수가 나오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잠깐 간단하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옛날에 상담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특히 이제 커리어 카운슬링 이쪽으로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학위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 리더십 개발 센터에서 그때부터 이제 리더들을 개발하는 일을 지난 한 20여 년간 나름대로 외길 인생 걷고 있습니다. 중간에 잘해보고 싶어서 박사도 좀 갔다 왔고요. 그리고 교수 생활도 좀 하다가 경영학부 교수 생활도 좀 하다가 지금은 겸임 교수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리더분들 상담 코칭 교육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되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현업에 계신 리더분들을 코칭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훌륭하신 강사분들 많이 있죠. 근데 약간 제가 강을 팔자면 그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코칭을 하기 때문에 뭐 1, 2주 간격으로 5번에서 10번 뭐 우리나라 뭐 S전자 뭐 이런 데서 계신 분들 뭐 그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회사를 이제 뭐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어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관심, 관점, 도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는 분 계세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한때는 이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텔레비전이 얼만큼 보급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뭐 그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이번 해에는 몇 대 만들면 몇 대 정도 팔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막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면서 변화가 되게 많다.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뭐 이야기할 때는 변화 말고 변화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변화가 너무너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는 지금의 시대를 VUCA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7, 8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현 시점의 어떤 중요한 그 특성을 갖다가 앞에다가 뜯어갖고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볼러타일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변화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좀 올라가다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덕스럽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음 주에 어떻게 살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완전 끝판왕을 찍었죠.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뭐 하기로 했어요. 그날 가서 문 열고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당일 아침에 캔슬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많이 일어날까요? 불안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불안한 환경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목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목숨을 지키는데 그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많이 빠져나갈까요? 불안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진화의 역사에 있어서 무언가 위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딱 그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Fight or flight. 도망치거나 때려잡거나. 여러분들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요. 호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다 도망가야지. 근데 이제 좀 봤어. 근데 얘 좀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그매. 그러면은 잡아야지. 더 크기 전에 잡아놔야지. 어째야지. 그 다음에 얘가 커가지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잡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반응하게끔 지난 10만 년간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뭐 지금 27층에 올라와 있는 이런 시절에 살 때도 우리의 몸은 호랑이랑 싸울 때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어디가 힘이 다 들어가요? 팔다리, 어깨.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갖고 때려잡거나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일 별로 없잖아. 뭐 누가 나 열받게 한다 그래갖고 내가 때려잡지는 않잖아요.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육을 못 쓰니까 이런 데가 맨날 뭉치고 단단하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누워도 잠을 못 자겠고. 왜냐? 여러분들 지금 호랑이 앞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불안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진짜 그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굴지의 기업들 그런 데서 실제로 안전사고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괜찮았던 데인데 이게 불안이 높으니까 팔다리로 다 가 있으면서 이 머리라든가 아니면 감각기관,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게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못 가. 그러니까 괜히 그 계단에서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불량률도 실제로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불안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북한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해. 뭐 하나를 뭐 이렇게 하나로 깔끔하게 설명이 뭔가가 안 돼.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뭐 우리가 밀레니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그 구분 자체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밀레니얼 세대가 왜 나와? 그래서 2000년대 새 밀레니얼에 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경제 용어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는 2001년부터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겨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너무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5년부터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그 이후에 일터에 들어온 사람들은 Z세대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던 그런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되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가슴 아픈 말인데 그 밀레니얼 세대 근데 2015년부터 전 세계 경제가 막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완전히 완전고용을 찍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완전고용을 찍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 생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아직도 완전고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 밀레니얼들이 하여튼 2015년, 2017년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Z세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끊었죠.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사실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든데 어디는 뭐 화랑에 불 붙고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랑 뭐 이런 데 금리를 엄청 올리고 우리는 또 뭐냐 갑자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뭐든지 모호하죠.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4차 산업혁명이 온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 있어 맨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시대라는 얘기를 7, 8년부터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북한의 정점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세상이 뿌옇고 나만 이렇게 답답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도 예측을 못해요. 막 갑자기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저거 막 진짜 자충우돌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좋아질 날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뭐 어느 순간에 이 혼란에서 그 카오스 안에서도 질서가 잡힐 한번 기대는 해보겠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잘 모르겠지만 잘 알겠는 것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른다 그러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우리 미래 어떨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실체가 있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지 모르겠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뭔지 알게 됐어 사람들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챗GPT가 나왔죠. 그거 구독하는 분 계세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이폰급의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동안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 왜 뭐 그 손가락품 판다 그러죠. 이제 손가락품 팔 필요가 없어졌어요. 걔가 다 정리해서 알려줘. 계속 물어보면 돼. 그럼 계속 다른 답을 주더라고요. 그럼 그중에서 몇 개 내가 골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산업 노동자들의
종사자들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 이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앞에 3차가 있었겠지. 2차는 알잖아요. 뭐 증기기관차 나오잖아요. 3차가 언제였는지 알아요? 90년대에 지식혁명이었어요. 정보혁명. 그래서 인터넷이 생기면서 정보가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정보를 쏟아내고 정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그게 3차 산업혁명. 근데 4차 산업은 뭐냐?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막 여기 있는 거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이. 4차 산업혁명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AI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뭐라 그러죠? 의사, 판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종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왓슨 IBM의 왓슨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이 90%로 양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AI가 웬만한 걸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선생님이 자꾸 틀려. 그러면은 AI를 더 사람들이 믿겠죠. 그리고 지금 뭐 챗GPT 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왜 판결문 쓰고 막 이런 거 하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판례 가지고 학습해 갖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죠. 옛날에는 사람 손이 다 일일이 필요했지만 요즘엔 분식집도 다 기계가 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산업이 남아 있을까요? 인간만이 하는 거. 그렇죠. 인간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학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낸 건 아직은 AI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그림 같은 것도 지금 다 그리더라고요. AI가. 나보단 낫더라. 최소한. 이제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 그리고 관계 중심에, 그리고 정서 중심에 이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뭐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AI가 코칭을 대신할 수 있을까? 상담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서적 교류가 없을 때, 내 히스토리가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여러분 뭐 10년 후의 모습을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뭐 그려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써보세요. 10년 후 일기 써보세요. 이런 거는 다 AI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온 제가 이거 될 것 같아요. 응원해요. 딱 얘기하면 사람이 주는 것과 AI가 응원합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훨씬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40살 이후에 40살부터 64세 그러니까 40대에 넘어갔는데 연금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8%예요. 지금 인구 비중가. 징그러워. 그쵸? 진짜 정말 사람이 많이 태어났어요. 정말 그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우리 이제 빅뱅은 뭐냐면 1970년대생들이 은퇴하는 때예요. 거기에 인구가 진짜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순간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70년대생들은 국민연금 거의 다 있어요. 완전히 대박이야. 어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퇴를 못해. 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가서 막 한 75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75세도 빠르지 않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재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받쳐주는 인구가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 1970년대생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2002년생부터 갑자기 인구가 푹 꺾여요. 그래서 대학이 난리가 난 게 이제 2002학번부터야. 그래서 그 완전 푹 꺾이는데 그 푹 꺾이기 전에 그 2002년생도 1970년대생의 절반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젊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70년대생들만 나가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물고기가 한 절반이 빠져 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어떤
은퇴 이런 것들과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문제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70년대생들은 은퇴를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랑 공무원이라는 이렇게 이제 나가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 연령이 25%야. 와, 진짜 너무 부럽죠. 이렇게 젊은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거 그냥 쟤네도 잘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겠지 이렇게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심지어는 그거를 극복한 거 아세요? 초고령 사회를 극복했어, 거기는. 근데 우린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했었던 20년을 우리가 지금 펀더멘털이 다른데 그걸 이제 가야 되는 거. 미안해,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건 알아야 돼. 그건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 수명도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 수명 60년 봤습니다. 2010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업 수명 30년 봤어요. 지금 포춘 500,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매출로 탑 500을 꼽았더니 거기에 평균 나이가 얼마냐? 만 15세가 안 돼요.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약진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젊어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기업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져서 개인의 커리어보다 기업 수명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잘 나가던 회사들 지금 사라진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를 이제 매년 가는데 거기에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헤드 코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우리 헤드 코치야. 옛날에 야후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후라는 회사가 있었어, 옛날에. 근데 정말 그 넘버 원이었어요, IT에서.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수명이 짧아지면 또다시 여기서 또 뭐가 높아져요? 불안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책임져 주던 시절은 그냥 약간 전래동화처럼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명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야, 진짜. 와, 내가 50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난 50에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나이면 우리 엄마가 그 손주를 본 나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나가고 현역에서 뛰고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럴 거예요. 나 앞으로 20년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오하세요. 아까 말했지, 우리나라 점점 일할 사람 없어진다고요. 은퇴 못 한다고요. 예. 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쉬고 싶어 이런 거는 미안한데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는 분들은 눈치챈 분들은 눈치챘을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요, 지금처럼 그 탄탄한 기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이에요. 제 예측인데, 저희 딸이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뭐 이게 저 다닌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공부한 걸 해갖고 엄마처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학교 이제 좋은 학교로 갔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미국에서 넘버 원 학교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서 내가 산업조직 심리학 이런 거 해갖고 박사 할까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마. 앞으로 조직은 없어져.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막 한 회사에 막 5만 명, 10만 명, 몇십만 명, 이제 그런 회사 막 그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 조직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충분히 털고 나가면 돼, 이 필드는. 너까지 들어오지는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많이 벌었다, 아이가. 끝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갈게. 너는 꿈나무니까 다른 거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몽이나 숭고 아세요? 이런 거 써본 거 있으시죠? 여기 가면서 뭐가 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 일이 쪼개졌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던 거를 일 단위로 쪼개서, 옛날엔 paid by time 했는데 paid by work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사람 뽑아서 너가 20시간 일했어, 40시간 일했어, 그러면 시급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지금 PPT 만들었어? 내가 얼마? 너 지금 서류 정리했어?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식 사셔야 되면 이런 거 사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코칭하고 컨설팅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다 죽겠대.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근데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선진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개발도상국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삽니다. 여기서 잘리면은 굶어 죽기 때문에 진짜로. 근데 선진국은 복지제도가 좋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그래도 실업수당 받으면 돼. 그리고 보조금이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그 구박을 받으면서 막 머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해. 이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다가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잘하고 빠릿빠릿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희소해질 거예요. 굉장히 희소해질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자기에 맞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한 놈을만 판다. 나는 한 놈을만 판다. 기업에서 성장 이런 거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엔잡러라고 그러죠. 엔잡러. 지금 이거 보면 엔잡러 꿈꾼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 52시간 근무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으로 그 회사에서 내가 좀 더 일하면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거를 나라에서 막았어. 나 왜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았어. 그러고 이걸 갖다가 뭐 96시간 하려니까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뭐냐면 포괄 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수당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월급만 나가는 거야. 야근 수당 이런 거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거 시간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90몇 시간을 똑같은 가격에 써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 다 같이 손봐야 돼. 다 같이 손봐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다가 수당을 주면 참 좋은데 따박따박 1시간 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산직이 이제 많을 때는 너 1시간 초과 수당이겠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은 그런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얘가 1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일했는데 2시간 일한 애가 오래 일했다고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간으로 우리가 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몇 시간 이상 못하게 잘라버릴 거고 그럼 나가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옛날에는 한 군데서 내가 맨날 야근하면서 야근수당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집안을 이렇게 했었던 걸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대리기사 떼야지. 배달해야지. 이런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여기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일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굉장히 그 능력 있는 분들 뭐 디자이너들이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구글을 위해서도 일하고 뭐 페이스북을 위해서도 일하는 그런 뭐 그런 디자이너들 되게 많거든요. 아예 그 페이스북은 디자이너들을 출퇴근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어요. 다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했어요. 그냥 계약으로 이것만 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출퇴근을 시키니까 좋은 디자이너들 못 뽑아. 내가 페이스북만 계속 나는 엔잡하면서 나 구글에서도 일하고 싶고 나는 아마존에서도 일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착하게 출퇴근 따박따박한 애들은 살짝 떨어져.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가속이 될 겁니다. 가속이 이제 될 거라서. 그러니까 엔잡러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디자이너처럼 대단한 사람도 있을까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 대리기사 뛰는 사람도 엔잡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는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도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파트타임 써. 그거 할 때 그냥 사람 불러다가 뭐 해. 뭐 이걸 다 맨날 그걸 하는 사람 써.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협회를 하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옛날에 이제 관리직을 다 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연말에 우리가 다 따박따박 모아놓으면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회계 정리하는 거 그냥 일주일만 쓰면 돼. 그걸 뭘 사람 쓰면서 매일 그걸 나와갖고 회계 정리를 우리가 얼마나 뭐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하냐. 또 그럼 사람 있으면 또 뭐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일 좀 덜 하고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이런 것들 있죠.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 아까 말한 그 개발자라든가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 긱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만 하는 사람. 그거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회사에서 뛰는 거 그걸 긱 이코노미 들어봤을 거예요. 프리랜서 그리고 이랜서 아까 숨고나 이런 데처럼 이 일렉트로니컬리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디맨드 이코노미 사람들이 원할 때만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없어도 다니고 일 있을 때도 다니고 뭐 이제 이러는 게 아니라 일 있을 때 그때 딱 쓰고 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람들 유지하게 되면 뭐 그 뭐야 워케이션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냥 평소에 주고 데려다 쓸 때 좀 돈 많이 줘. 뭘 그걸 워케이션 해갖고 뭐 그걸 뭘 왜 하니? 너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변가에서 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난 그냥 우리 집에서 나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 그냥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워케이션 하라 그러면 또 뭐 어디 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워라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기본 맨데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간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커리어를 짜셔야지 뒤통수 맞았네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이제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미래를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 야 나는 우에 사노. 그렇잖아. 세상이 어떻게 되건 내가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시대를 뚫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뚫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뭐 40대 중반이나 50대 이 정도 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70년대생들이 싹 은퇴를 하는 그런 물고기에 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뭐든지 극과 극이야. 준비한 놈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놈은 기회가 안 와.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마흔이 넘어온 분도 보이긴 하긴 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닌 걸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0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40살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40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10년으로 생각하세요. 나 40을 지나왔는데 그러면은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10년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내가 30대 후반이다 그런 분들도 한 10년 정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이라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40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20살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는 거다. 근데 40살의 얼굴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 40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어요? 40살에. 40살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다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전제를 하나 붙일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의 40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게 막 다 돼.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너 이거 하고 싶었지.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막 일을 시켜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 40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다 가졌을까? 여기 이제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그녀가 어떻게 다 가졌을까? 다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하지 않는데 얻어 걸리는 거는요. 절대로 나한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얻어 걸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내가 꿈꿔서 그거를 한 땀 한 땀 만들잖아요. 중간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걸 내가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얻어 걸리는 거는 재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내가 우리 딸도 지금 너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도 갖고 태어난 게 많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걔가 나중에 엄마 아빠 사라지고 엄마 아빠 끝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걔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뤘는지 모르니까. 지금이야 엄마 아빠 덕에 뭐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먹고 이런 사람들 만나고 살지만 엄마 아빠 끝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줘? 내가 이런 데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데 내가 엄마 아빠가 남겨준 유산 갖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어? 내가 돈 있다고 생각해봐. 주변에서 아주 그냥 똥파리대 어찌나 꼬이는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읽은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살을 꿈꾼다라고 하면 그 40살을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상상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40살.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를 다 꿈을 꾸고 그걸 거의 다 이루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40살이 이제 됐어요. 아우, 내가 생각한 거 다 이뤘어. 아우, 나 되게 좋은 학교 박사고 교수 됐고 뭐 애도 이렇게 잘 컸고 다 완벽해. 근데 보니까 내가 집이 없더라. 왜냐면은 나는 이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게 꿈이었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내 뉴욕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비싼 데서. 그리고 애 키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번 돈하고 그때 이제 가족들이 서포트 해주는 거 그것만 갖고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또 가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네. 그래서 이거 진짜 예측하지 못한 막 그래서 정말 빚까지 내가지고 공부를 한 거거든요. 정말 끝까지 이제 완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건 간에 내가 그걸 다 완주하고 40살에 이렇게 딱 된 거야. 내가 집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학교에다 다 갖다 줬어. 1년에 1억씩 갖다 줬거든요. 그걸로 집을 샀으면 그런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왜 내가 집이 없냐? 나는 집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박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40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야지, 내가 그걸 일구어야지,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때 줬다라고 해도 그게 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쉽게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 인생에 정말 되게 정확해요. 인생이 정말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팔자가 더 좋은 사람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얻어 걸리고 내가 있는 것도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김승호 회장이라고 뭐 좀 되게 유명한 그 부자분이 계시더라고, 사업가분이. 그분이 이제 제가 뭐 하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50 정도는 돼야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불리고 그리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40살에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살에 어떤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할지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고 계속적으로 바라고 꿈을 꾸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고 저처럼 이렇게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제 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시크릿이나 이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절히 원하면 온우주가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금술사 이런 데서. 그랬는데 이걸 요즘에 뇌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뇌를 막 들여다보잖아요. 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게 이제 나오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10년 후에 대해서 이제 상상하잖아요. 지금 내가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뇌의 시각령이 액티베이트 돼요. 활성화돼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만 여러분들 뇌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뇌는 얘가 현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훨씬 더 금방 캐치해. 그리고 뇌가 내가 일을 안 할 때도 얘도 막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막 자기가 찾아.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뭘 해야 되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나 그거 이루고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방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뻑 떠올라. 그래서 그걸로 실마리를 풀어서 쫙 일이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게 뇌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명령어를 집어넣으세요. 계속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일 시킬 때, 사람들한테 일 시킬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내일 전화해서 이런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더를 할 건데 지금부터 생각을 해놔라.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넣어놓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거에 대한 판이 생기는 거고 시간을 마련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게 잘 자리를 잡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을 입력하라. 그래야지 그런 삶을 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커리어 컨설팅 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옛날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기술로, 내가 대학원에서 배운 기술로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꾸 현실이 되니까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재를 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꾸시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더 멋있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유튜브로 나가면 이거 동영상이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거든요. 이게 디즈니 거라서 안 하는 게 낫겠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라따뚜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디즈니만한데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정말 메시지가 너무 좋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서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 그 유튜브에서는 바로 잘릴 건데 여기 있는 분들 보면 한번 그러면 This is me. 저 쥐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꿈꾸죠. 여러분들이 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여기에 레미도 굉장히 발달한 후각과 미각을 가지고 있죠. 그걸로 사실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긴 해요. 독을 걸러주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관점의 차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fuel, 먹고 살기 위해서 연료로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은 그걸 진짜 즐기고 내가 삶이 풍부해지고 삶의 행복을 느끼는데 어떤 매개체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하는 행위도 누군가에게는 먹고 사는 것의 그 의미가 멈출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면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중진국 시절 얘기예요. 중진국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선진국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럴 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치즈와 딸기처럼 얘가 컴바인이 됐을 때, 하나로 묶여졌을 때 엄청난 사실은 풍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탤런트들도 이것들이 바깥의 환경과 그리고 또 내 안에 또 다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배경과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맺을지는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 look around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나를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살 넘게 재수 없으면 150살, 12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인간의 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인간의 뇌는 몇 살에 완성이 되냐? 23살에 완성이 돼요, 여러분. 왜 너무 늦어서 아니면 너무 빨라서? 왜 놀래? 네, 23살 정도에 뇌가 완성이 돼요. 그러고 급격한 노화가 3번이 와요. 언제 한번 오는 것 같아요? 급격한 노화가? 만 25세는 아니고 만 34세. 네, 그때 한번 급격한 노화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노화가 오는데 3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창의력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 대단한 발견들은 다 20대에 한 거예요. 30살 넘어서는 그것들을 알리고 더 세련하다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로 하고, 보통은 20대 때 하고 뭐 40대, 50대 때 뭐가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3세에 이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20대가 계신다 그러면 체력도 20대 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3세부터 여러분들이 30대까지는 인간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이때 뭘 해야 돼요? 나의 커리어를 찾아내야 돼.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지를 이거저거 찔러보고 다니면서 이거저거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걸 하나 해서 최소한 지금 이걸 끝까지 밀고 가진 않더라도 그때 해봤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던 거를 나중에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걸 하셔야 되고, 23살에 30살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이때부터 창의력이랑 독창성이랑 뚝 떨어집니다. 그러고 신체와 정신 또 한번 급격하게 하는 게 34세. 아유, 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에 하는 60대 그리고 70대에 급격한 노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4세 이후에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나 하여튼간 뭐야, 그냥 제일 지금이라는 거지. 지금 그냥 지금이 제일 젊고 지금이 제일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트라이아웃 해보시라는 거죠. 이거저거 해봐야지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알게 될 수 있고 그걸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머님들 계시면 젊었을 때는 다양한 거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한 자리에 이제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루면서 내가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내라든가 실패 좌절을 이제 겪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인맥도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하는 인맥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실패를 하기도 해도 그걸로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라도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무조건 옳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어도 돼요. 이게 선택이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쉽게 그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자기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상상을 해요. 경험한 한도 내에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삶의 단면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라이커빌러티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압도적인 매력으로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압도적인 매력으로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 인류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뭐 케네디 대통령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더 이상 돈이 많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더 이상 성공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년이 다 어땠냐? 되게 불행했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시기 질투와 그리고 그 모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나면 또 시기 질투가 많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타고난 게 많아 그러면은 베풀면서 허리 숙이고 살아라. 안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간다. 살면서 위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줘. 근데 평소에 내가 너무 잘나고 막 그래서 얄매치매려웠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내가 뭐 잘못됐어. 그래갖고 막 명성말이를 당해. 그러면 와갖고 발 한 번씩 틱틱 차고 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이제 굉장히 잘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을 그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다 그건 아니에요. 또 남성하고 여성하고 되게 다른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삶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요즘엔 또 남성들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막 그래서 정말 탑에 올라가서 막 뭐가 돼야 되고 뭐 장관 돼야 되고 사장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삶의 밸런스에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순간에 딱 그걸 접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배 의식을 느끼지 마세요, 여성들. 우리가 그렇게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을 길게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현대 오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대단한 도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 한 판에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BTS도 보면 옛날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조롱받고 그리고 뭐 그 변변한 뭐 그런 자리도 없어가지고 라디오 한번 나가는 게 그 소원이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필요하지. 많이 필요한데 뭐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데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자산은 체력이에요. 제가 이제 2030들을 위한 채널을 이제 막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봐. 막 한 달 됐는데 조회수 16이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거품 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대에 자기 삶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40이 넘으니까 30대 때 뭘 마련을 해야지 40대 때 왕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도요. 그러니까 피부과나 뭐 치과나 이런 사람들도 40대가 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대충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나이도 비슷한 거죠. 힘 좀 있는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대 후반이 이제 되면 그때부터 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요. 저는 30대 후반에 박사를 했는데 40대 중반 한 작년 재작년부터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평생 책을 읽어온 사람인데 지금 책을 잘 못 읽어요. 난 그게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있으면 안경을 몇 개를 바꿔 쓰는지 몰라. 뭐 나는 또 눈도 이상한 눈이라 다 초점을 못 한대. 그래서 막 안경을 3개를 막 놓고 막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젊은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좀 해놔야지 40대 때 그나마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주 52시간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잠도 안 자고 이래요.
젊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전 노동 착취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착취당하는 그런 계층들이 이제 있어요. 분명히 이제 있긴 한데,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를 이루려면 1만 시간 정도의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1만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안에 1만 시간이에요. 10년 안에 1만 시간을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비틀즈도 10년 동안 10,000시간을 공연을 했다는 거지. 연습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하려면 이거 젊었을 때나 하지 나이 들면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 뭐든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미안한 얘기인데 워라밸을 좀 적당히 찾으시고요. 워가 없어질 수 있어. 나중에 라만 남을 수 있어. 벨도 없어.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는 나 이런 얘기가 뭐든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일을 해서 자기의 이렇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체력이다. 그러니까 그 체력 갖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20대 후반에 이제 석사 가가지고 중반에 석사 가가지고 일할 때 공부할 때 하루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는 그냥 기면적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사는 태도 그리고 그때 배웠던 지식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일도 쳐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봤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부터 그렇게는 못하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우리 몇 시에 끝내야 돼요? 50분에요? 나는 10분, 5분 남은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력 좋으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력을 또 늘리시고 경제 자산도 늘려라. 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하여간 화이팅! 감사합니다.